술과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6해를 살아보니 이상하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조금씩 마시던 사람이 90을 넘기고도 정정하게 살기도 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예순을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 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술과 담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조용하고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무엇이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국의 50대, 60대, 그리고 노년의 몸을 아무 소리 없이 깎아먹는 5가지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드시 하나쯤은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데 그냥 넘기는 습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눈은 떴는데 마음은 아직 어둡고 이불 밖으로 다리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어깨는 눌린 것 같고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무리해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학비를 마련하느라 몸을 몰아붙여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복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을 넘고 60을 넘고 노년에 들어서면 몸은 예전처럼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로가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어느새 늘 몸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웠고 숨이 조금 얕아졌고 밥맛이 조금 줄었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참는 데 익숙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배우자 앞에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병원 가자고 하면 괜히 돈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강하게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작은 소리로 말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는 조금 멈춰달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넘기셨습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말 뒤에
어쩌면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습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몸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합니다. 다리가 전보다 자주 저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오래 불편합니다. 잠깐 일어설 때 머리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이 말 속에 노년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며칠 쉬면 돌아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하루 푹 자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은 몸과 다릅니다. 작은 통증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자꾸 미룹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고 할까봐 두렵고,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미안하고, 괜히 돈이 들까봐 망설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몸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먼저 집안일을 걱정하고 병원비보다 손주 용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몸은 미룬다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미룬 통증은 내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넘긴 이상한 피로가 다음 달에는 걷기 힘든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은 겁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늙기 전에 알아달라고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저는 오래 살며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살폈다면 좋았을 일을 너무 오래 참고 넘기다가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꼭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 말만큼 마음 아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는 것은 겁이 많은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은 조용히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식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습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돈 문제는 없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직장은 흔들리지 않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도 마음속에서는 쉬지 않고 걱정이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워 있어도 마음은 자식 집 문 앞에 가 있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한 곳에 묶이면 몸도 함께 쉬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부모들에게 참 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며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도 자식의 삶을 모두 자기 책임처럼 끌어안으면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몸을 깎는 짐이 됩니다. 사랑과 걱정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을 살리지만 지나친 걱정은 부모의 몸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실패해 줄 수도 없고 대신 밤을 새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차가운 부모가 되는 것 같고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몫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몸만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몸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몸이 편합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갈 일도 줄고 누가 재촉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오래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집안을 위해 몸을 써온 사람에게 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쉼이 어느 순간 멈춤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앉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앉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몸을 크게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밖에 나가 걸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이 편한 것 같고 아픈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리 힘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빠집니다. 계단이 전보다 힘들어지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 길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언덕길에서 숨이 찹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사실은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을 쓰지 않은 날들이 조용히 쌓인 것입니다. 한국의 노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 다리를 지키는 일은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노년에 다리 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걷기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결국 하루가 더 좁아집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처럼 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걷고 햇빛을 조금 보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몸은 움직이면 다시 대답합니다. 늦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혹시 몸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멈춰 세운 것은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늙어갑니다. 그러나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삶의 폭을 지킵니다. 사소한 말에도 오래 상처받는 습관,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전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도 노년이 되면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며느리나 사위에
조금 차가운 표정, 이웃의 짧은 인사, 형제 사이의 작은 서운함까지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이가 드니 정말 대접을 못 받는구나.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 몸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래 살아보며 이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보다 먼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서운함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기대하게 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혼자가 된 것 같을 때 마음은 깊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말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어떤 표정은 그 사람의 피곤함일 뿐입니다. 어떤 태도는 내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를 오래 붙잡는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만 먼저 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말이 있습니까? 며칠 전의 말, 몇 달 전의 서운함, 오래전 가족에게 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 말 하나가 지금도 내 몸의 기운을 빼앗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주셔야 합니다. 노년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보다 마음을 덜 다치게 지키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술과 담배만 탓하고 생활 전체를 보지 않는 습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던 사람도 오래 살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술과 담배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전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데 그냥 넘기는 습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습관, 자식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사소한 말에도 오래 상처받는 습관. 이 5가지는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넘긴 피로, 어제 미룬 통증, 밤새 품은 걱정, 움직이지 않은 시간, 마음속에 묻어둔 서운함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큰 신호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고 이상하면 살피고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몸은 조금씩 움직이고 상처되는 말은 오래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나를 덜 깎아먹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몸의 신호, 걱정 내려놓기, 오늘부터 걷기, 이 세 말 중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살피겠다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오랜 친구처럼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분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늦기 전에 몸의 소리를 듣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